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아까 토론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설명, 설명 코너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뭐 얘기하던 거에서 같은 맥락성상에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얼마만큼 인지를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 내용을 거의 다 인지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메타인지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르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잠시 여기 패널 한 분께서 다보탑과 석가탑을 아이가 엄청 헷갈려 한다고 네네.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냐면 내가 자꾸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는 것에 내용이 정리된 걸 내 머릿속으로 다른 사람이 정리해 놓은 걸 내 머릿속으로 내가 자꾸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리가 필요한 거죠. 글도 내 글이 필요하지 타인의 글을 가져와서 내가 인용하는 거지 내가 그 사람 글을 다 그대로 넣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해도 나의 리뷰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아이들이 이 낱말 아니면 이 뭐 유물을 이 뭔지를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또 제가 늘 좀 자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책에서 문장 낱말을 찾는 거예요. 낱말을 찾아서 그 낱말이 무엇인지 설명해보는 코너가 있거든요. 말로 하든지 글로 써든지. 낱말 설명.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던 책, 이제 지식 서적 중에서 겨울이라는 파트에 내용이 담긴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아이들이 뽑은 게 뭐냐면 붕어빵을 뽑았어요. 붕어빵. 근데 붕어빵이 뭐냐면 붕어빵을 설명해봐. 그러면 굳이 이걸 설명까지 시키나 늘 먹는 걸. 근데 붕어빵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써놨어요. 붕어빵은 길거리 음식으로 안에 슈크림이나 팥을 넣어서 만든다. 네. 그렇죠. 요약 정리네요. 간단하죠. 네. 근데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호빵. 호빵은 길에서 많이 보이는 음식으로 팥을 넣어서 만들어서 그림을 그렸어요. 요렇게 반달 모양의 모양이다. 요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김장김치. 김장김치는 주로 겨울에 먹는다. 김장김치는 배추를 손질하고 양념을 넣고 양념을 켜켜이 펴서 만든다. 켜켜이 펴서. 켜켜이. 네. 요렇게 설명해 근데 놨어요. 우리도 그거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안 나올 것 그렇죠. 같은데. 잘 써놨죠. 네. 근데 이게 뭐 제가 뭘 준 건 없어요. 물론 책에 있는 뭐 글들을 가져와서 쓴 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인용한 거니까. 네. 그렇죠. 그래도 그걸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겨울하면 떠오르는 놀이 3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이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친구가 얼음 낚시라고 썼어요. 얼음 낚시는 꽁꽁 언 얼음 위에 앉아서 구멍이 뚫린 곳에 낚싯줄을 넣고 물고기를 낚는 것이 얼음 낚시다. 설명 잘 해줬죠? 네. 눈사람 만들기. 눈사람은 눈을 동그랗게 2개 만들어서 하나는 얼굴이 되고 하나는 몸이 된다. 눈, 입, 코 등등 눈사람의 모자와 옷들을 여러 가지 재료가 된다. 그리고 팽이치기. 팽이치기는 얼음 위에서 하는 놀이로 얼음 위에서 팽이를 돌려 막대기에 있는 줄로 팽이를 쳐서 오래 돌게 하고 4대 팽이를 쳐서 상대 팽이가 돌지 않게 되면 자신이 승리하게 되는 놀이이다. 와, 이거 전문가네요, 완전. 네. 이것도 지금 2학년, 3학년? 네,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간 지금 올해 2학년이에요. 지금 3월에 2학년의 저런 단어를 친구예요. 쓰고 저런 문장을 쓴다는 건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는 글의 효과입니다. 얼마나 지도받은 아이예요? 이 친구도 되게 오래 안 됐어요. 이 친구도 작년에 오긴 했지만 그럼 한 6개월 네 친구죠. 놀랍다. 지도보다도 설명을 시켜보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뭐 한 거는 솔직히 없어요. 아이들에게 설명을 시켜보지 않고 설명하는 걸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 물어보지 않고 당연한 걸 굳이 설명하라고 누가 시키나요? 붕어빵 먹어서 붕어빵 어떻게 만드는 거야?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스무고개 같은 거 할 때 애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정답은 코끼리인데 코끼리를 이제 설명을 하되 이제 색깔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빼고 설명하라 하면 난감해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그냥 가장 쉽게 스무고개를 해보면 코가 길어요. 회색이에요. 그럼 답이 너무 빨리 나오는 거지. 맞아요. 얘네들 설명이 그거밖에 다 요 못한 것 정도밖에 못 하던데 되게 설명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화되는 작업들을 한 거죠. 늘 이제 제일 제가 많이 하는 게 항상 이유 묻는 거. 구체화해서 그리고 만약에 느낀 점이 뭐 되게 슬펐다면 어떤 부분이 슬퍼서 좀
있죠. 이제 그거는 질문을 이제 통해서 계속 하는 건데 그래서 계속 갈래를 나누는 작업들을 좀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뭐든지 뭉뚱그려서 단순화시키는 걸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글은 되게 친절해야 되잖아요. 네. 그쵸? 글은 되게 상황 친절해요. 묘사를 그렇죠. 해야만 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이야기를 들으면 대충 상황이 파악되는 것과 글은 그런 게 없으니까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내용에 대한 것들이 내 생각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요즘 아이들이 글을 쓰기가 싫은 이유가 뭐냐면 구구절절해서 싫은 거예요. 아, 무슨 뜻인지 알겠다. 구구절절한 걸 아이들이 싫어하거든요. 말도 네. 구구절절하게 하는 걸 싫어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글은 구구절절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표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글 쓰는 게 되게 싫은 거예요. 유튜브도 영상마저도 긴 거 안 보는데 그렇죠. 2분 그 틱톡으로 막 넘어가고 저희 그러는데. 막내 딸하고 전 영상을 같이 볼 수가 없어요. 걔는 손으로 계속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해서 내용만 딱 파괴해버리고 맞아요, 끝내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길고 뭔가 나한테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것들을 못 견디는 것 같아 점점 그렇죠. 더. 긴 호흡. 그래서 독서가 힘든 것도 물론 글자 읽는 것도 쉽지만 내가 앉아서 긴 호흡 1시간 2시간 책을 봐야 되잖아요. 싫은 거예요. 글도 쓸 수 있는데도 귀찮아 안 쓰는 애가 더 많아요. 왜? 구구절절하잖아요. 그게 딱 첫 번째 이유예요. 귀찮아서. 그렇죠. 문장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하려면 이게 빨리 진도가 안 나가니까 싫죠. 답답하고. 그런데 남는 거는 한 바닥 글이잖아요. 그렇죠. 맞네요. 자기 700페이지 실력 책 대비 하나에 남는 거 한 바닥이니까. 자기 실력 대비 남는 결과물이 좀 적자. 우리는 그 가치를 알지만 본인은 딱히 중요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이렇게 학원이든지 여기 뭐 어떤 선생님이 계신데 애들이 와서 뭔가 작업을 하면 좀 내가 호흡이 짧은 아이라도 뭐 억지로라도 그 시간 내에는 뭘 하지만 집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많이 시켜보고 그렇게 밤에 책 읽고 이야기 나누고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뭘 질문하고 제가 두려워. 2번 물으면 아 몰라 뭐 자꾸 물어 이런 거. 그거 참 난감하더라고. 이제 이것저것 얘기를 또 더 길게 하고 싶은데 아 몰라가 너무 먼저 나와. 그러니까 조금 대하는 자세가 다르게 오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 그쵸. 엄마하고 부모들이- 이제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오기 때문에 주어진 걸 해내는 작업들. 그게 저희가 실제로 수업 시간에 글을 작게 쓰는 편이 아니거든요. 많이 쓰네요. 네, 지금 글을 한바닥을 지금 저희는 지문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이거 본인이 다 채워야 돼요. 굉장히 빼곡해요. 지금 1, 2학년이 그 정도면. 다 빈칸이거든요. 근데 이걸 자기들이 다 써내야 되기 때문에 글이 작은 글이 아니에요. 양이. 그런데도 저희가 다 써서 내요. 이게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그 작업들이 아이들도 그래요. 여기가 제일 많이 쓴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천천히 쓸 수 있는 거리를 주고 쓰고. 그러니까 해낼 수 있는 게 되니까 하더라는 얘기인 거죠.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걸로. 그렇죠. 네. 막 빨리 써야 되고 이렇게 하면 생각도 안 나는데 빨리 써야 되고 하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아무 팁도 안 주고 그냥 쓰라 하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거리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그리고 생각이 나면 만들다가 못 만들면 질문하면 쌤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될까요? 좋네. 그렇게 했는데 우선 글로 써보고 한번 볼까? 네 하고 이제 써지는 거죠. 그럼 쓰고 난 다음에 또 제가 하는 건 실제로 1도 없어요. 자기가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좋다 써보자 이러면 써요. 왜냐하면 좋다 했잖아. 그렇죠. 좋다 했잖아요. 그렇죠. 써보자. 썼어요. 그럼 쌤 썼어요.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그래 좋아. 보자. 읽어보자. 그럼 자기가 읽어요. 그럼 읽으면 문맥이 안 맞으면 딱 걸리죠.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다시 수정할게요. 수정해요. 그러고 나면 또 쌤 다 썼어요. 그러면 그래 보자. 읽어보자. 또 읽혀요. 또 읽혀요. 그러면 읽다가 문장이 완성이 됐으니까 잘 썼다 그지. 마무리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저게 칸이 꽤 한 7줄, 8줄 되는 것 같아요. 많아요. 저희가 솔직히. 그러니까 저게 1, 2학 저도 시켜봤는데 2줄 쓰면 더 쓸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길게 쓴다는 건 미리 앞에서 얘기가 충분히 그렇죠. 되었다는 작업들이 거죠. 같은 책으로 2번을 그렇죠.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도 말씀하신 나누었고. 대로 그 책 한 권을 계속 여러 번 보게 만들어야만이 질문을 해도 어느 정도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2번 읽고 왜 무엇 어떻게도 얘기 나누었고 그거를 적어보자 했으니까. 그러면 평상시에 아이가 늘 왜 애들은 좀
읽던 책을 계속 무한 반복하잖아요. 네. 그 책으로 시도를 해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아이들은 항상 좋아하는 책이 레이디버그네.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계속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쌤이 교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가 검열. 맞아요. 스스로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교정하는 자가 거. 검열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 선생님이 수정해 줄 수 있지만 수정하는 거는 내 글이지 네 글이 아니지 않아. 내가 우리 학원에 평생 다니면 나는 더 감사하지. 근데 그런 게 아니니까 너가 자가 검열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해. 그러면 읽어보면 제일 좋아. 그래서 항상 그래서 제가 말 늘 시키는 게 쓰고 난 다음에 쌤 봐주세요 하면 늘 그래 보자 하고 읽혀요. 읽히면 자가 검열이 돼요. 그리고 나서도 얘가 못 찾아내면 뭐 반복되는 낱말이라든지 그리고 끝나는 게 또 같은 형식으로 뭐 끝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팁을 주죠. 요 낱말은 같은 게 반복되니까 다른 이 낱말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대체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쓰면 좋겠고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건 이제 팁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정하면 원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본인이 쓰고 읽고, 본인이 읽고. 네, 자가 수정하고 또 한번 확인받고 또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저는 이게 생겨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집에서가 잘 안 되니까 하러 오는 거지. 엄마는 잘 안 되는 것 그쵸. 같아요. 예, 예, 예. 일단 시간도 없고 그렇죠. 뭐 할 일이 그렇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이도 또 대하는 자세가 좀 다르고 그렇잖아요. 밖에서 늘 돌았는데 집에 가서는 쉬고 싶은데 엄마가 쌤처럼 맞아요. 자꾸 질문하면 맞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작업들 그래서 자가 검열이 될 수 있도록 가는 것들이 그리고 그래서 큰 애들도 중학생들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써오면 큰 맥락은 절대 않는데 이제 거기에서 아까 말한 그러니까 맥락에서 조금 수정해야 되는 것들만 주지 대부분 거는 저는 별로 그러니까 어디 제출해야 된다 하면 진짜 이렇게 해서 좀 잡아주지만 그렇지 않고는 자기가 계속 읽으면서 자가검열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야 본인 걸 누적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예전에 썼던 것과 지금 내가 쓴 걸 보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장한 거고. 그렇게 되는 작업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되려면 첫 번째는 묘사가 되고 이거에 대한 설명하는 것이 돼야 네, 내 네, 것이 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 애들은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를 설명해 보는 거, 아니면 이 게임의 룰을 설명해 보는 거, 그 상황을 설명해 보는 거. 게임을 설명하는 거. 게임 룰 설명하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설명 못 하더라고요. 네, 보드게임 같은 친구한테 거 설명이 안 돼. 보드게임 같은 거 읽잖아요. 그러면 자 읽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 엄마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줘봐. 하면 쫙 설명을 해요. 그게 얼마나 큰 절차가 있는 작업인데. 설명하려면 그냥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 이거 있잖아 이거 똑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나눈다 편을 뭐 두 팀으로 나누면 두 팀은 어떻게 나눠야 되는 건데 나누는 방법도 어떻게 정해야지 이제 세세하게 질문이 들어가야 구분하게 되는 거죠. 이건 조금 훈련이 좀 돼야만 가능한 문제다 그죠. 왜냐하면 질문 한 3번 하면 확 애들이 좀 짜증을 내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생각을 깊이 하는 게 일단 훈련이 안 돼 있고 싫으니까. 번거롭죠. 네, 피곤하지, 우리도 사실 애들은. 싫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아까 글쓰기 마무리 작업 중에 물론 저는 뭐 글쓰기 안 하지만 해보면 항상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 끝에 했었다, 했더라면, 가능하면 뭐 이런 것들이 전체 문맥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결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네, 이 끝맺음 단어에서 그다음 연결이 맨날 제가 써봐도 이게 도대체 말이 맞냐 안 맞냐. 근데 그것도 본인이 찾아야 되는 작업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내 글에서 끝맺음을 연결해서 가는 건데 누군가의 걸 가져와서 쓰게 되면 이게 맞지 않아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중학생들은 지금 중학생들 중2 되면 세계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세계사를 한 팀은 세계사를 전편으로 쫙 목록별로 돼 있는 책으로 제가 진행을 한 팀은 하고 있고 또 한 팀은 그렇게 안 하고 곰브리치 세계사라든지 분리되어 있는 미국사 뭐 인도사 이런 거라든지 책으로 지금 세계사를 그냥 하고 있어요. 그냥 세계사 책인데 전반적인 내용이 한 권으로 끝나는 책들을 여러 번 해서 읽고 그리고 한 팀은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고대부터 시작해서 뭐 근대까지 쭉 목록을 가지고
하나로 진로되어 있는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면서 어느 것이 좀 더 효과적인 걸 좀 비교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할 때는 항상 아이들이 자기 파트를 정리를 해서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저는 있어요. 책을 물론 같이 읽고 저도 이제 정리를 해놓지만 저는 이제 그 아이들 설명하는 것에서 이제 빠뜨린 걸 팁을 주는 형태의 수업하고 본인들이 다 정리를 해봐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설명을 할 때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요약으로 정리했잖아요. 그럼 연결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책을 봐요, 본인이. 설명을 하면서 책을 보면서 설명을 해요. 왜냐면 여기에 말들을 연결해 놨잖아요. 그걸 인용하는 거죠. 인용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좀 수월하잖아요. 왜냐하면 책을 이미 읽었기 때문에 인용하는 것들을 내가 캐치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다가 이제 내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책을 안 가져가요, 제가. 일부러. 네. 그러면 걔가 설명할 때 네 책 좀 줘. 쌤 책이 없어. 그럼 걔가 책이 없잖아요. 안 줄 수도 없고. 쌤 달라는데 그럼 책을 줘. 그러면 쌤 나 봐야 되는데 그치. 근데 뭐 닥치면 다 아는 거다. 한번 해보자. 뭐 우리 점수 매기는 거 아니잖아. 쌤 평가 안 한다. 빵점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해보자. 쌤 책 없는데 어떻게 보면 피드백도 안 주나. 용기를 진짜 잘 주시네요. 피드백도 안 주나. 야 그래도 그러면 쌤이 이렇게 날로 수업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냥 책 좀 줘봐. 그럼 책을 줘야. 그럼 이제 본인들이 정리를 해놓은 줄을 다 꺼놨거든요. 그러면 저도 물론 책을 보면서 줄을 꺼놓으니까 그 맥락을 알잖아. 그러면 이제 보면서 이제 그러면 이 아이는 이제 당황스럽지만 해요. 해내는 거죠. 그럼 옆에는 우리 니도 해봤고 나도 해봤으니까요. 잘하고 있다. 같이 막, 야, 생각보다 진짜 잘하고 있다. 니 모르지. 앞에 선 것만 해도 대단한데 설명해서 연결도 다 한다. 와, 대단하다. 아무 데나 못한다. 여기서 그냥 폭망하고 학교 가서 잘하는 걸로. 알았지? 그냥 이렇게 해요. 여기서 폭망하고 학교 가서 잘하는 걸로. 폭망하고 학교 가서 잘하는 거. 우리는 어디가 소문 안 내잖아. 그래가지고 또 해요. 그러면 또, 중간에 뭐, 그치. 이제 반이 남았다. 반 남았으니까 해보자. 야, 한 장 남았다.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냥 퐁당 한번 빠져보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한 번 하고 나면 두 번째는 좀 만만하거든요. 빠지는 게 쉽지 않지. 그렇잖아. 우리 뭐 바닷가 가면 발만 놓고 하다 운동화 빠지면 다 들어가잖아요. 저는 무릎까지도 절대 더 이상 안 들어가요. 무릎까지 젖어도 안 들어가요. 저 같은 사람은 뒤에서 밀어버리면 그냥 끝나죠. 그렇죠. 이제 그때는 한 소리 들어가요. 마음 먹고 다 들어가 버려요. 그렇죠. 근데 뒤에서 이제 미는 작업을 하는 거죠. 푹 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번 퐁당 빠지고 나면 이제 두려움이 조금 사라지잖아요. 중고생들은 어렵긴 하겠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듣기만 들어도 불편하고만 지금 참 그러니까요.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빠지고 나면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 친구들을 왜냐면 물론 서서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잘하는 친구들은 오면서 이제 훈련하니까 더 좋아지지만 저는 늘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앞에 나가서 서는 거 싫어하는 친구 아니면 정리는 잘해왔는데 말하는 거 싫어서 말 안 하는 친구들 제일 안타깝잖아요. 열심히 해놓고. 부끄러워서 낯가리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누군가 앞에 서서 내가 말하는 거 그런 것들 싫은 걸 계속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런 친구가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저하고 말 한마디도 안 했던 친구가 아까 제가 등 떠밀었던 친구예요. 성격도 바꿔주시는군요. 1년 됐어요. 1년. 진짜 처음에 할 때 이 친구가 저하고 있으면서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질문하며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엄마하고 싸웠어요. 2달인가 안 가고 싶다고.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그럴 것 같아. 왜냐면 계속 모르니까.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 정신의 에너지 다 쓰고 올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죠. 후드가 여기 있는 것 같다면서.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한테 좀 버텨달라. 어머니도 버텨준다. 천천히 가달라. 이렇게 천천히 가도 본인 몫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3개월 지나면서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지고 나서 이제 그랬던 친구 한 1년 지나서 아까 말한 대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저하고의 적응 단계도 필요하고 또 본인이 용기 낼 수 있다는 걸 점검하는 단계도 필요하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로 아니까 제가 밀어도 밀리는 거죠. 그 전까지는 자기 준비하고 오는 거죠. 자기는 밀어도 안 밀리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슬쩍 밀리는 거죠. 본인도 나를 알고 나도 자기를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진땀내도 해내는 거. 진짜 그렇게 여러 번 하면 이제 괜찮아져요. 그렇게 해서 말이 내가 연결하는 것들이 되면 글도 연결이 돼요. 말은 표현이기 때문에 글도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말이 연결이 안 되는데 글을 자꾸 연결하려면 힘들어요. 맞죠. 말이 더 쉽죠. 뭐 이 말 저 말 하지만 할 수 있는데 글은 더 어렵잖아요. 근데 좀 쉬운 걸 먼저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러네요. 어려운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다. 이게 좀 쪼개는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책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독서 모임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 책을 안 읽은 사람도 있고 혹은 뭐 책을 반만 읽고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 리뷰로 부탁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 긴 내용을 5분 안에 짧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돼가지고 뭐 어떤 범죄에 대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뭐 이까지만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힘들죠. 네. 네네네. 그래서 자꾸 시켜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도 자꾸 왜냐 시켜요. 제가 안 하려고. 네. 근데 혹시 아이가 또 이런 약간 쇼맨십 있는 아이들은 20밖에 없는데 100처럼 보이는 애들도 있지 않나요? 20밖에 좀 없는 그런 애들도 있었던 있죠, 것 같은데. 있죠. 그런 애들은 이제 20인 걸 좀 죄송한데 인지를 좀 시켜줘야 되거든요. 네가 깡통인데. 네, 진짜요? 네, 입이 인지. 너무 좋은 애들이 예, 있어요. 예, 또. 그래서 인지를 좀 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올라간 건 괜찮은데 이게 개입이 너무 거품이 왜 경제에서 거품이 껴버리면 안 되니까 본인이 인지하는 거품이 너무 이제 사고가 큰 중학교 고등학교 돼서 이게 확 꺼지게 되면 상실감이 크거든요. 무너지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개입이 너무 나는 것도 조금 나는 건 괜찮아요. 자기를 포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너무 나버리면 나중에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그 개입에 대한 것도 이제 깨주려고 노력해요, 저는. 메타인지를 또 적용시켜서. 아이들은 사실 많지 않던데 저는 저 중고생들을 좀 몇 번 봤고 이런 애들이 그쵸 입으로 나를 포장하는 거죠. 근데 잘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무대 체질이거나 근데 성인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맞아요. 20밖에 없는데 몇백처럼 포장할 수 있는 사람 진짜 많거든 성인들도. 그거 능력인데요. 능력이 맞아요. 근데 깊이 가보면 이 꽝이라는 건 점점 알게 되죠. 아, 왜 제가 찔리죠? 아니죠. 선생님 너무 겸손하신 거고.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은 100인데 20밖에 못한 사람은 그거는 이제 이렇게 요령을 가르쳐 주고 잘할 수 있다. 근데 20인데 100인 사람은 사실 너 꽝이거든. 이거 찌르기 참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찌르기보다는 찌를 수 있는 허점을 질문하죠. 그게 상처가 될까 봐 사실 중고등학생들은 엄청 그 포장하려고 막 친구들 앞에서 근데 뭐 그래요. 좀 생각보다 요즘에 아이들은 또 그럴 것 같은 아이들이 많은 반면 쿨한 아이가 또 많아요. 생각보다 애들이 또 쿨해요. 노. 찌름의 기술이 있으신 거다. 그래서 그냥 모르는 파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포장을 잘하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할 때는 그러면 너도 모르는 부분이 요쪽에 있을 거다 싶은 부분은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러면 아 그래 모르는 거죠. 그럼 모르잖아요. 그러면 잘 모르겠다 하면 그치. 그래서 책을 봐야 돼. 책 찾아봐. 원래 오픈북에서 잘하는 것도 능력이야. 책 찾아봐 이러죠. 정말 말씀 잘하시네. 그 오픈북. 근데 저희가 실제로 이제 역사하는 친구들은 좀 중간중간 시험을 좀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해를 인지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시험만큼 좋은 작업은 없는데 저는 늘 얘기하는 쌤은 점수에 연연하지 않는다. 아는 걸 골라내는 거, 모르는 거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제도 한국사 시험을 봤는데 아이들이 쓰니까 이제 반도 못 맞춘 거예요, 어제. 기간이 호흡이 좀 길었거든요. 반을 못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또 전략을 짰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러면 각자 푼 걸 가지고 2명이 팀을 잘 맞춰가지고 2명이 호환해서 맞춰보자 해서 2명이 해서 짝이 돼서 또다시 풀었어요. 그럼 이제 굉장히 보태지잖아요. 괜찮은 방법이네요. 그죠? 보태지잖아요. 그래가지고 2명이 해도 생각만큼 안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3명까지만 가자. 딱 3명 했어요. 3명 했는데도 원하는 만큼은 안 올라온 거예요. 그래도 이제 작업은 계속되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찬스다. 자, 오픈북이다. 왜냐면 답지가 있긴 하지만 저는 답지는 항상 다 떼고 주거든요. 아무도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 그럼 오픈북이다. 책으로 가자. 책에서 한 권 이런 두꺼운 책에서 답 찾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럼요. 그냥 읽죠, 그냥. 내가 내용을 알아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픈북으로 갔어요. 오픈북으로 가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온 거예요. 그래도 솔직히 만점은 안 돼. 어느 정도 70% 정도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대결 구도로 갔죠. 오늘 이기는 팀한테 제가 핫도그 쏘겠다 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애들 막 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자기가 이길 것 같았던 팀이 졌고 질 것 같았던 팀이 이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해보는 거 몰랐다는 걸 본인이 인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요걸 외운다기보다는 그러면 자기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연도 외우면 뭐해. 뭐가 뭔지를 모르는데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그러고 역사는 연도를 외우는 거 맨 마지막. 전체를 깨고 어느 게 짝지인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데 연도 먼저 외우지 마. 이해를 하고 나면 연도가 쉬운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번 맥락을 잡고 어제 모듈 핫도그를 이제 사줬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이 작업들을 시험 치는 작업인데 되게 즐겁게
갔어요. 저는 그런 게 좀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가 여기서 달달달 외워서 100점 맞춰서 동그라미 100개 하고 가면 더 좋지만 어차피 저는 그런 수업이 아닌 거고 자꾸 즐겁게 알아내는 작업들을 하는 작업이니까 그렇게 어제 이제 시험을 한 80 몇 문제를 이렇게 하고 갔거든요. 마무리를 잘 오, 하고. 문제 많았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한 책을 전부 다 한 거니 꼭 알아야 되는 영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84문제인가 모으니까 84문제 정도 되는 걸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갔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내가 아는 거, 다른 하고 비교해 본 거. 그리고 결론은 니도 아는 게 있고 나도 아는 게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한 번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저는 늘 애들한테 반복한 게 세계사는 10번은 해야 돼. 알았지? 늘 얘기하고 10번 해. 그래서 반복해야 되는 거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 인지 3번 했어. 괜찮아. 7번 다 하면 돼. 좌절하지 마. 그렇게 반복해서 가는 거죠. 세계사는 학습에서 지금 학교에서 나오는 세계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학교에서 세계사지만 우리가 책으로 우리 어른이 알고 있는 세계사 그거 기준 아니죠? 어른이 책은 저희는 어른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예, 예. 아니 왜냐면 제가 약간 궁금했던 게 예를 들어서 그 뭐죠? 갑자기 생각나네. 뭐 어쨌든 이집트 문명 하나만 갖고도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네네. 그걸 어떻게 요약을 해서 축약을 어떻게 해갖고 얘가 설명을 할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자료를 찾아와서 정리하는 게 아니고 책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에 굉장히 다 방대하고 굉장히 두껍잖아요. 보통 800페이지 나오잖아요. 그만큼 두꺼운 거는 안 읽습니다. 선생님 지정하셔서 네, 이 저희가 정도의 읽는 적당한 책에 책들을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 게 그래도 아이들이 적어도 한 400페이지 넘어가면 네, 너무 그렇죠. 두꺼워요. 그게 300~400페이지 정도 되는 거. 그 정도. 그래서 곰브리지 세계사도 되게 두껍잖아요. 그거를 제일 처음에 먼저 읽고요. 제일 쉽게 잘 표현이 되어져 있어서 그거 읽고 그다음에 세부로 나눠서 한 400페이지 되는 거 읽고. 근데 그 책에 딱 중점해서 정리하는 걸 하지 자료를 찾거나 이렇진 않아요. 그래서 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살을 붙여가는 작업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가고 한국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여기 있는 건 설명할 수 있는가. 내가 설명을 해야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걸 내가 아는 거. 그래서 설명하는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 말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이 되면 내 것을 자꾸 쌓아갈 수 있다는 거.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질문을 던질 때도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 역사에 대한 너의 관점을 한번 얘기해 보자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진짜 갈수록 어렵겠다는 이 수업은 갈수록 난이도가 훨씬 올라가서 머리를 더 쥐어 짜야 될 것 같은 느낌? 네. 맞아요. 실제로 아이들이 조금 저는 그래서 학부모님들 오셔도 늘 그래. 저희가 수업이 쉽지만은 않아요. 할 몫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늘 물어보는데, 근데 저는 제가 잘하는 거는 실제로 진짜 하나도 없는데, 뭐가 있냐면 천천히 한다는 거. 그냥 그게 그냥 저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거를 아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리고 천천히 수행할 수 있는 걸 본인이 경험하니까 그냥 아는 게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어제 또 저희가 3학년, 4학년, 올해 4학년 되는 친구들하고 미술과 관련된 명화에서 보는 미술인가 하는 책으로 비문학 처적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림의 기초라는 것이 8개 나왔거든요. 그리고 8개 나오고 8개 되는 이런 기초 같은 것들이 큰 대제목으로 한 3파트가 나눠져 있었는데 어제 한 파트만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중학교 미술에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점, 선, 명암, 채도, 형태 뭐 이런 것들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처음에 어떤 걸까 그냥 맥락만 잡는 걸 말로 하고 두 번째 그게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정리하고 세 번째 거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뽑아서 문장 하나 써보기 했는데 90분이 갔어요. 그렇게 되죠. 네. 네. 그 걔네들이 90분이 간 줄 모르고 90분이 갔어요. 그러니까 초집중을 하네요, 아이들이. 네, 그래서 제가 근데 거기 온 애가 첫날 수업이어가지고 걱정돼서 전화했거든요, 엄마한테. 힘들었을까봐. 정리하는 거니까. 그런데, 괜찮았어. 해볼만 했어. 이랬다길래 감사합니다 하고 끊었죠. 그러니까 천천히 하면 해볼만 한 거예요. 예, 저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천천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 그리고 내가 해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 내가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이 그냥 힘이지 않나 싶어요. 네. 어쨌든 천천히 하면서
진짜 근데 이 자긍심, 네,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다는 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일단 이건 저건 어려우니까 난 못해가 아니라 일단 한번 해볼까? 그렇죠. 네, 어렵겠지만 한번 해보자라고 마음을 그렇게 키워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진짜 우리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죠. 어렵지만 한번 해보자. 저도 네. 들으면서 우리가 글로부터 압박감만 느끼고 있잖아요. 맞죠. 이게 우리가 뇌 좌우 방코가 있지만 문자와 그 글에 대해서 압박감과 뭔가 모를 스트레스가 있는데 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글과 언어를 내 삶의 수단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렇죠. 아유, 우리도 좀 다시 돌아갔으면 어떻게 좀 하고 싶네 진짜. 네, 뭐. 네, 너무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진짜. 그래서 애들이 조금 만만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글도 만만해진다. 만만해지고 예, 맞아요. 말하는 것도 만만해져서 그냥 괜찮아. 나의 만만하게. 수단과 무기가 될 수 있게 그렇죠. 만만하게. 예, 이게 스트레스가 아니고 그러면 좋겠다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네. 선생님 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제가 보기에는 오늘 1학년인 1학년 작년에 2학년 지금 2학년들이 작년에 학교를 제대로 못 갔잖아요. 그래서 글을 모르는 애들이 상당히 많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보는데 이번에 학교를 가면서 3월달 한 달을 가면서 받아쓰기를 갑자기 한다는 거예요. 네. 적응을 이제 2주 했는데.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근데 어떤 엄마들은 이거라도 목숨 걸고 해야 된다. 어떤 엄마들은 아니다. 학교 가는 것마도 힘든데 그거 뭐라고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냐. 그냥 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받아쓰기 100점으로 잘했어. 70점. 내가 또 한 번 쓰라고 했지. 왜 안 쓰고 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받아쓰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 완벽하게 일을 하고 넘어가야 되나? 아니면 저절로 고학년이 되면 맞춤법 알게 되잖아요. 내비둬야 되나?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받아쓰기에 좀 목숨을 건다는 표현 같지만 글에는 좀 마음을 많이 쏟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이 머물러 있나요? 아니죠. 그렇죠. 3학년, 4학년 들어가면 바뀐 교육과정 어려운 내용들 나오는 거 얘네들 1년 코로나로 쉬었다고 3학년 교육과정, 4학년 교육과정을 한 해 밀러주나요? 안 밀러주죠. 진도는 그렇게 그대로 나가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천천히 그래 앞에 가는 애는 가고 뒤에 가는 애 천천히 따라오겠지 하는데 뒤에 오던 애가 천천히 따라오면 감사해요. 네. 근데 힘들죠. 안 가요. 너무 딱 힘들면 왔어요. 네. 안 가요. 그것 때문에 문제예요. 가면 천천히라도 계속 괜찮아. 나는 내 페이스가 있으니까 천천히 가면 돼. 그래서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은 조금 늦어도 나는 가기만 하면 돼 하고 가면 돼요. 근데 그 정도의 멘탈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가면 상관없어요. 근데 가다가 힘들죠? 멈춰요. 안 가. 그래서 요즘에 왜 아이들이 수포자, 영포자, 뭐 이제 국포자도 나오잖아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하면 그냥 쿨하게 그만둘 건데 내가 왜 계속 가야 돼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든 기반은 우리나라는 글로 써져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모든 것은 글이죠. 모든 것은 글로 써져 있어요. 그 아이가 글로 아닌 걸 학습할 수 있는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받아쓰기 아니면 글을 이해하는 거 일명 목숨 걸어야 돼요. 일단 글 이해가 좀 더 중요하다. 그럼 이해하려면 써야 되니까. 또 저학년 일기를 쓰잖아요. 그러면 일기를 선생님 항상 그래요.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5줄 이상 쓰기. 네. 그래서 글을 써가는데 이거 맞춤법을 지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는 조금 네. 지혜가 필요해요. 글을 5줄을 쓰는 것도 힘든 애한테 맞춤법 얘기하면 얘는 쓰는 거 포기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 단계 것이 만만해질 때 그러면 다음 단계를 가야 돼요. 그거는 진짜 글쓰기가 생각보다 잘 되게 될 쉬워요. 때. 만만해지면 쓰는 양 정도는 금방 꺼미지 하면 그때 이제 맞춤법이 들어가는 거죠. 맞춤법에 어느 정도 꺼미지 하면 더 늘려가는 거고. 그거는 이제 딱 시점을 아이가 글이라 뭐든지 만만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되면 하나를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일기 쓰는 거, 뭐 이렇게 글 쓰는 거 이런 거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뭐 엄마가 한 번 더 써 가랬지 70점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건 계속 푸시해야 돼요. 그러려면 또 어떤 게 되냐면 애가 보세요. 중요한 거 10개를 다 하려면 어렵죠. okay. 그래서 만약에 글 쓰는 것을
꼭 잡겠다 하면 다른 걸 조금 걷어주셔야 돼요. 근데 다 같이 하죠. 다 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집중해야 될 때 그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5개, 10개를 다 중요하게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아.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만 저학년 때는 딱 중요한 거 몇 가지 있고요. 그것만 딱 해서 그걸 제대로 해놓으면 고등, 중학, 이제 뭐 중상 올라가면 아이들이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거 하나가 글이라는 거죠. 읽고 쓰고가 돼야 이해가 되니까. 네. 다른 과목은 나중에 공부라는 걸 할 거 아닙니까? 읽고 쓰고는 공부 아니거든요. 그는 쓰는 준비 작업. 그거 있잖아요. 뭐에 원서를 넣고 나면 대상자, 지원 자격. 네. 학생으로 배우기 위한 지원 자격으로 글을 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제 지식을 넣을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근데 글이 안 되면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 글이 안 된 상태로 계속 지식만 넣으니까 올라가서 무너지죠. 왜?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저는 1학년도 7세도 문제온데 안 받아요. 어머니 글은 집에서 책 맨날 소리내서 읽어주시고 읽는 게 되면 한 바닥 뺏겨 쓰는 거 매일 하시라고. 그게 애가 만만해질 때 그때 보내주세요. 우리 쓰는 작업이 많아요. 그래 얘기를 해요. 왜냐 이거 이만큼 쓰는데 글 못 써요. 그럼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안 오죠. 저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 작업은 매일매일 점수보다 오늘 내가 만약에 받아쓰기 연습을 오늘 3번 쓰는 걸로 했다. 그럼 3번 쓴 거 칭찬하시는 거예요. 점수는 얘기하지 마시고 3번 썼어. 너 노력한 거 너무 멋지다. 점수 받아오면 노력한 거에서 조금 어려웠나 보다. 다 안 나오면 수고했어. 다음번에 기회가 또 있잖아. 그치? 그럼 오늘 또 쓰자. 우와, 오늘 써서 하나 더 맞아봤네. 대단하다. 성장해 가는 거야.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100점 받으면 파티 한번 하는 거고. 그죠? 그런 거죠. 네.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 어느덧 시간이 거의 2시간이 흘러갔네요. 네. 오늘 정말 질문 만들기, 토론 이야기, 설명, 정말 너무 하나도 이게 빠뜨릴 게 없는 정말 중요한 것들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삶을 시작하면서 초년생들 되게 중요한, 어떤 준비하는 이런 과정을 들어봤습니다. 네, 다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